안녕하세요. 관세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관세청이 직접 풀어드리는 관세행정 백관사전 담당을 맡은 관세청 홍보 담당자입니다. 내가 국제우편을 통해 수취한 물품이 간이통관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이통관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신청 방법이 있고요. PC를 통한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통관을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모바일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간이통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직접 작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 앱을 통해서 간이통관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모바일 앱을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보이시는 8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좌측 상단에 첫 번째로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간이통관 신청하는 화면이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우편물 번호를 기입을 하시고 도착 일자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송장 번호고요. 여러분들의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도착 일자를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해당 우편물 번호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여기에 송출이 되게 됩니다. 중량이 나오고요. 발송국, 그 다음에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보내시는 분,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나의 물건이 맞는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내 물건이 맞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통관 신청서 바로 옆에 있는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우편물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내가 받는 우편물의 수량, 중량, 품명, 규격 등의 자료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작성하지 않으시면 통관 과정에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만큼 통관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알고 계신 정보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도 넣어주시면 통관 과정에서 확인하는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요. 더 빠르게 통관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우편물의 내용을 자세히 작성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우편물의 가격을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구입하셨다면 구입한 가격, 그리고 선물을 받으셨다면 선물해주신 지인분께 연락을 하셔서 해당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문의하신 후 이곳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통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물품이 만약에 US 달러로 900불인 물품이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곱보기를 누르신 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 가격에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에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포함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 통관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될 때 그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이 해당 물품의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면 그 지인분께 그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포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우편 요금과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한 물품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지금 간이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품이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이라면 여기서 예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물품이라면 아니오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로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이 항목에서 경매 낙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 사안이지만
경매 물품의 경우 경매 낙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더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수치 사유 입력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간이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이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간이 통관으로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판매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선 간이 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를 가정하여서 이후 절차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선물, 자가구매, 재반입, 무상견본, 기타 고르실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개인이 통관을 하시는 분들은 통상 선물을 받으셨으면 선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였다면 자가구매, 아마 이 중에서 대다수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자가구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개인 구매 물품 가격 미화 1000불 초과 시 일반 수입 신고 대상입니다 라는 안내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항목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재권 침해 물품인 경우 통관 보류 통보를 휴대문자로 받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이란 소위 말하는 짝퉁 물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물품이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짝퉁 물품이라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통관이 보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받으실지 여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체크를 여러분 판단에 따라서 아니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반송 및 폐기 신청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물품이 간이 통관 대상 물품이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예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단계에서는 반송, 폐기 여부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물품들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반송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반송이나 폐기를 결정하셨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예를 두신 다음에 그 이후 절차까지도 계속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화면은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를 하게 되면 반송 폐기 구분의 반송 폐기, 그 다음에 반송 폐기 범위에 대해서 전체와 부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간이 통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를 두고 나머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협정 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FTA 협정 관세란 국가 간에 물품이 이동할 때 예전과는 달리 이제 그런 관세 장벽을 허물어서 보다 수월하게 더 낮은 세율 또는 이제 무세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받으시는 물건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면 여기서 해당 나라와의 FTA 협정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양한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이 이쪽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한미국 FTA를 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간이 통관 과정에서 FTA 협정 세율은 지금 단계에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후에 관련된 서류가 준비돼서 그 이후에 현재 단계에서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일반 수입 신고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관세사회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관세사를 선정하신 후 그다음에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FTA를 선정을 하셨다면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구입한 물건이 소액물품 기준이 되어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절차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인이시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아니오를 체크하시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세금 납부 방법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을 눌러보시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 그 다음 수취시, 현금 납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취시 현금 납부는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시는 집배원님께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용카드 납부를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체크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이곳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 다음은 첨부 파일 항목입니다. 이 항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선택 항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구입하신 물품의 가격에 증빙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격 자료를 첨부하신다면 보다 더 빠르게 통관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요. 이곳에는 꼭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첨부를 하시게 되면 미첨부 사유를 입력하는欄이 있고요. 만약에 가격 자료가 없다면 내가 구입한 주소의 URL을 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입을 하신 다음에 또 필수 항목입니다. 해당 물건을 수취하는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눌러보시면 개인 통관 고유보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인 통관 고유보호,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여권번호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통관 고유보호를 예로 들어서 임의의 고유보호를 집어넣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란인데요. 이 부분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후에 통관 절차에서 안내드릴 사안이 있을 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 간이통관에 신청인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간이통관의 경우에는요, 신청인과 수취인이 달라도 되고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수취하시는 분과 같다면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인과 수취인이 다르다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신청인과 수취인이 다르다면 이후 통관 절차에 대한 안내는 신청인에게 가게 됩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작성을 했다면 본인 인증 절차가 남았습니다. 휴대전화와 간편 인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간이통관 신청하시는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 간이통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이통관 신청 방법은 모바일 외에도 PC를 통한 방법이 있고요. 또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관세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관세청이 직접 풀어드리는 관세청 백관사전 시리즈의 홍보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